아마도 와, 피부가 정말 좋다 하는 분들이라면 99% 이상 이 시술은 꼭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R닥 닥터빈스 이명빈 원장입니다. 원장님, 제 주변을 보면 진짜 피부 좋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도 그냥 별거 안 한다면서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혹시 원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네, 대부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죠. 네.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크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좋은 세안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피지, 각질, 그리고 노폐물과 같이 나쁜 것들만 닦아내고 정상적인 피부 장벽에는 가급적 손상을 덜 주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안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꼼꼼하게 세안하지만 늘 정해진 틀에 따라서 생각보다 심플하고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안을 잘 하시는 분들은 특히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세안제를 잘 사용하시는데요.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미온수로 구석구석, 그리고 강한 압력을 주지 않고 마찰이 덜하게 세안하는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습을 잘하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보습을 잘하시는 분들은 로션의 선택에서부터 다른데요.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보습제도 사용하고, 특히나 알러지 유발 성분이 적은 제품, 그리고 여드름 유발 성분이 적은 제품들을 하루에 2번 또는 8시간 간격으로 꾸준하게 보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자외선 차단입니다. 다양한 이유 핑계로 선크림을 안 바르는 분들 참 많죠. 답답하기도 하고, 잠깐 나가는데 꼭 발라야 되나, 마스크 끼니고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백탁 현상이라고 해서 얼굴이 하얗게 되니까 선크림 바르기 싫은 이유가 많은데요.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조금만 공부하시면 답답한 느낌도 덜하고 백탁 현상도 덜한 자외선 차단제가 많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자외선 차단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에 나에게 맞는 선크림을 선택하고 잘 바르는 영상도 한번 촬영해 볼게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내 피부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화장을 하거나 지울 때 손이나 화장솜으로 마찰을 많이 준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고요. 뾰루지나 여드름이 난 경우에도 손으로 막 쥐어뜯거나 하지 않고 깨끗한 면봉이나 가정용 압출기를 소독해서 조심스럽게 제거하거나, 한두 군데 뾰루지만 생겨도 병원을 뽀로로 와서 위생적인 처치와 처방을 받기도 하시죠.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남들이 보기에 민감할 수도 있지만 자기 피부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들을 갖고 계십니다. 네, 원장님,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진짜 사람들에게 안 알려진 찐 정보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 궁금하시다면 피디님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 좋은 여자들은 대부분 남몰래 이걸 하고 있거든요. 피디님도 아시겠지만 피부가 좋고 예쁜 분들이 사실 몰래 관리를 더 열심히 하잖아요. 피부가 좋으신 분들이 남몰래 병원에서 꼭 하는 시술 제가 2가지만 꼽아 볼게요. 아마도 와, 피부가 정말 좋다 하는 분들이라면 99% 이상 이 시술은 꼭 받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고주파 계통의 시술인데요. 흨페이스, 올리지오와 같은 통증이나 자극이 덜하고 일상에 지장이 없는 시술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시술들은 왠지 한 번만 하면 효과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쌓이는 효과로 내 피부에 탄력이 생기기도 하고 잔주름이나 피부결이 좋아진 효과를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시술들은 울세라나 써마지와 같이 효과가 엄청나게 강력하진 않지만 왠지 나한테 어떤 시술이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주저하게 되는 그런 장비와는 다르게 거의 모든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의사들도 고주파 시술을 꾸준하게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스킨 부스터입니다.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몇 번 강조드렸는데요. 우리가 보습도 열심히 하고 선크림도 열심히 바르는 것은 피부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도 슬프게도 20살을 넘어가고 20대 중반이 되면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다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한 시술들이 바로 스킨 부스터죠. 대표적으로는 PN 성분, PDLA 성분, 히알루론산 성분들이 있고요. 시술명으로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 미주란, 주베룩, 물광과 같은 스킨 부스터 시술들을 정기적으로 받고 계시죠. 가끔 가다 보면 통증 때문에 이런 스킨 부스터 시술을 망설이는 분도 계시지만 주사 방식 외에도 통증이나 멍, 붓기 등이 거의 없게 간접적으로 약물을 피부에 머금게 해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두려워 마시고 스킨 부스터 시술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다가 꼭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연예인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연예인분들은 평소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피부가 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체 어떤 관리로 좋은 피부를 만드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피부가 좋은 연예인도 많지만 연예인들은 반대로 피부가 안 좋아질 환경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불규칙한 스케줄이나 수면 부족, 그리고 안 좋은 식습관도 여기 포함되겠고요. 특히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화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역할에 따라서 화장이나 분장을 해야 하기도 하고, 땀이 많이 나면 안 되는 가수나 뮤지컬 배우 같은 경우에는 화장이나 분장의 효과가 오래 가야 하기 때문에 더 두껍게 화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는 우리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의외로 민감성, 예민성 피부가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예인분들이 기본적으로 활동 중에도 피지나 여드름, 노폐물 제거, 보습을 위한 관리는 꾸준하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관리에는 소프트 필에 속하는 시술들을 하면서 진정이나 보습 효과까지 같이 볼 수 있는 물방울 초음파라고 하는 LDM 같은 간단한 관리나 공명파를 이용한 관리들을 저희 병원에서는 코레지라고 하는 장비가 여기 속하는 것 같고요. 이런 관리들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시간 날 때마다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간단한 관리로 효과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피부가 망가지면 조금 더 적극적인 시술들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 포함되는 것들이 바늘 고주파라고 불리우는 시술들을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포텐자와 같은 장비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관리를 앞뒤로 함께 받을 수 있어서 병원에서도 여러분들께 잘 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환절기잖아요. 그 환절기 피부 관리 루틴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곧 환절기가 다가오는군요. 피부 루틴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환절기에는 어쩔 수 없이 피부가 좀 더 민감해지고 건조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밤낮의 온도차나 일교차가 크기도 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도 하고 꽃가루나 미세먼지 이런 것도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피부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시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 중 첫 번째는 저자극 세안을 하시는 겁니다. 환절기가 되면 왠지 화장이 뜨기도 하고 각질이 일어난 현상 때문에 왠지 더 열심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빡빡 문지르거나 필링 제품을 쓰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자극적인 세안은 일시적으로 효과는 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은 오히려 불금증이나 가려움증, 각질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으니 반대로 더더욱 저자극 세안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보습이겠죠. 특히 환절기에 피부가 예민해지시는 분들은 여름철에 피지나 노폐물을 닦아내기 위해서 세정력이 높은, 즉 계면활성제가 많이 포함된 클렌징 폼을 쓰셨다면 가을철 같은 환절기에는 세안제를 조금 바꾸셔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적게 포함된 클렌저를 쓰시는 것이 보습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머리 정리하고 그러다가 한참 뒤에 보습제를 바르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우선 보습제를 먼저 바르시고 나머지 정리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습을 위해서 보습제를 두껍게 문질러서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환절기에는 아침, 저녁 2번 외에도 점심시간 등에도 한 번 더 보습제를 추가해서 바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한번 많은 시청자분들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피부가 좋아지는 습관과 간단히 병원에서 해볼 수 있는 시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좋은 피부는 습관과 그리고 꾸준함이 바탕이 되어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바로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의 피부와 얼굴이 밝게 빛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알닥 닥터빈스 임영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